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배달국의 3대 영웅 태우보키씨, 염제신농씨, 치우천왕이죠. 네, 베트남은 염제신농을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베트남은 이 흠부엉이라서 이 흠왕조 여기에 대한 제사를 아주 큰 그 국가의 행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제신농을 이렇게 시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염제신농 다 동이족이죠. 그래서 배달국의 3대 영웅 태우보키씨.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보게 되면 건곤감리 있고 이 음양을 표기하고 있죠. 네, 이것의 근원을 밝힌 분이 이 태우보키씨죠. 배달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배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염제신농 우리가 뭐 농업, 결혼, 시장 그리고 또 이런 각종 그 한의학 이런 부분에서 염제신농을 기리고 있는데 이 염제신농에 관련된 우리 동이족 그 역사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뭐 치우천왕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이 치우천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막 응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연개소문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우리가 뚝섬에 보면은 그 뚝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출처했다. 이 전쟁의 신이다. 네, 이 철기, 이 철기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치유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의 3대 영웅인데요. 그 대한민국은 이제 배달국 역사를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군 조선 같은 경우도 부정하고 그냥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단군의 그 단군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명백한 역사고 그 역사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일제시대라든지 사대주의 이 속에서 식민사관학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이 학자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한국의 대학교나 대학원 가보면은 완전히 서양 학문에 포박당해가지고 민족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민족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일제시대라든지 미군정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일본이나 미국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민족 정신과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정신이거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에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는 곧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단군 조선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 배달국의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국의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정신, 홍익인간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배달국의 역사는 너무나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천왕이 다행히 2006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드라마 뭐 연개소문이라든지 또 이순신 일화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들은 참 다행인 거고 그리고 이 태우보키 씨는 태극기를 보면 아는 거죠. 태극기 그 태극기의 이 음양 그리고 팔개 이러한 측면을 태우보키 씨가 만들어냈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의 이 정통성이니까. 또 염제신농. 그래서 이 염제신농 같은 경우에는 이 염제신농에 대한 이런 역사를 규명하면서 이 베트남을 이 훔족, 훔 왕조가
2000년을 지배했다, 강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재신농이 이제 강씨의 시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유튜브에서 이거 검색을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조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 역사 강사 이다지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양 태극은 이미 기원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 8개를 창안한 태오보키 씨 상하천의 사기에서 동이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이족은 한민족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고 퍼뜨려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기 세계일보에서도 보게 되면은 붉은 악마가 일깨워주는 역사,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치유천왕에게 제의를 지낸 후 참전했다는 난중 일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치유천왕은 우리 전쟁의 신이었고, 치유는 최초로 구리투구를 썼기 때문에 무서운 도깨비와 같은 캐릭터로 표현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국방 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 태우보키 씨 같은 경우에도 음양오행 우주, 네, 이게 주역의 이제 바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배달국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폐공사에서는 치유천왕 불리는 은메달 국내 판매를 했는데요. 이 치유천왕, 네, 치유천왕은 고대 배달국의 14대 환웅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동이족이 중미 대륙까지 진출했나? 네, 상왕조의 갑골문자가 발견됐다. 이 상왕조, 은왕조는 동이족 국가다. 이 부분은 이미 정설입니다. 정설.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갑골문자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유물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상투 문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발견이 되고 있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염제신농을, 네, 이 염제신농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염제로 불리는 신농은 은나라의 조상으로 의류의 신이다. 네, 의류의 신인데 동이족, 그러니까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온 거죠. 네, 중국 신화에 한국 신도 등장하네 하면서 한겨레에서 보도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고조선 이주민 5,800년 전 산동 반도를 개척했다. 네, 이거 문화일보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뭐 여기서도 보면 계속 우리가 이 염제신농이라든지 이 배달국의 역사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거 뭐 베트남에서 한국을 본다라는 시사인 이런 기사들도 있고, 여기 염제신농 씨를 보게 되면은 염제신농 씨 베트남의 민족의 시조이다. 네, 강씨 우왕 왕조가 베트남을 2000년간 통치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염제신농을 강씨의 이 시조로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춘추 시대 제나라의 왕인 강태공도 염제신농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염제신농 씨는 세계 강씨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강씨 우왕 왕조가 베트남을 2000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아주 큰 행사로 여기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 염제신농을 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치유천왕을
계속 후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묘족들, 그 묘족의 역사.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배달국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을 연구해야 돼요. 소수민족. 제가 전에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는 틈만 나면 이 소수민족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를 제가 탐구를 했었는데 너무나 우리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5천년 그 전통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연구해서 그 소수민족이 우리가 묘족 같은 경우에도 치유천왕을 치유천왕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치유천왕에 대한 제해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묘족을 계속 연구해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추적하다 보면은 배달국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영재신농을 시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 보면은 이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알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에서 이렇게 100명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 50명, 그 50명의 장자가 또 이 베트남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난생 이 사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비슷한 점이죠. 그리고 동이족들이 새를 숭배하는 문화. 그래서 이 새에 대한 토템인데 이 베트남에 보면 아주 집에다가 이렇게 새를 이렇게 기르는 그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배달국의 역사를 찾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보키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팔계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탐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까지 이 소수민족들, 동이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탐구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배달국을 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달국.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동남아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이 살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고구려 유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당나라가 그 고구려 유민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배달국의 치유천왕의 후에 묘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남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수 민족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배달국을 규명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거다.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홍익정신, 홍익인간 이것이 우리가 이 배달국의 이 정신인데 이 배달국을 규명하면서 태우보키 씨나 염제신농 씨 그리고 치유천왕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 소수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보존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역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규명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달국에 대한 실체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